혹시 여러분도 한 번쯤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내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그 순간을요. 오늘의 주인공은 그걸 현실로 만든 사람이에요. 부자 집안의 외동딸로 태어나 모든 걸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진짜 행복은 없었던 여자. 그리고 그녀가 사랑에 빠진 남자는 부모님의 눈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었죠. 집안의 반대, 절연, 가난, 고생, 그 모든 걸 견뎌낸 그들에게 찾아온 반전의 순간. 과연 그들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급 빌라가 즐비한 그곳에 서연이라는 26살 여자가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대형 건설사 회장, 어머니는 유명 갤러리 관장. 서연은 그들의 외동딸이었죠. 어릴 때부터 서연은 모든 걸 가졌어요. 최고급 교육, 해외 유학, 명품 가방, 고급 승용차,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이요. 하지만 서연의 가슴 속엔 늘 공허함이 있었어요. 부모님은 항상 바빴거든요. 아버지는 회사 일로, 어머니는 사교 모임으로 서연과 함께한 시간은 거의 없었죠. 대신 서연에게 쏟아진 건 끊임없는 기대였어요. 명문대를 나와야 하고, 외모를 관리해야 하고, 좋은 집안 남자를 만나야 하고, 집안 사업에 도움이 되는 딸이 되어야 한다는 그 기대. 서연은 인형처럼 살았어요.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예쁜 인형. 그렇게 대학원까지 진학했고 26이 됐죠. 그리고 바로 그때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왔어요. 대학교 근처 작은 카페. 서연은 그곳에서 과제를 하고 있었어요. 노트북 앞에 앉아 커피를 마시다가 실수로 컵을 엎질렀죠. 뜨거운 커피가 책상 위로 쏟아졌고 서연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때 누군가 다가와 조용히 휴지 뭉치를 건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카페 유니폼을 입은 한 남자가 있었어요. 이름표에는 민준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는 말없이 서연을 도와 커피를 닦아줬어요. 친절하고 조용한 손놀림이었죠. 서연은 그의 눈빛을 봤어요. 맑고 따뜻했어요. 그리고 조금 지쳐 보였죠. 민주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괜찮냐고, 다친 데는 없냐고. 서연은 그날 이상하게 그 남자가 계속
생각났어요. 그래서 다음 날도 그 카페를 찾아갔죠. 민주는 서연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눈 인사를 나눴고 조금씩 대화를 하게 됐어요. 민주는 낮에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녁에는 야간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홀로 생계를 책임지며 공부하는 청년이었죠. 서연은 민준의 이야기를 들으며 놀랐어요.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진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었어요. 민주는 서연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대해줬죠. 서연은 처음으로 느꼈어요.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봐준다는 걸. 집안도 돈도 외모도 아닌 진짜 서연이라는 사람을 봐준다는 걸. 석 달이 지나고 서연은 민준에게 고백했어요. 좋아한다고, 함께하고 싶다고. 민준도 서연을 좋아했어요. 하지만 걱정도 컸죠. 자기 같은 사람이 서연과 어울릴 수 있을까? 서연의 부모님이 허락하실까? 하지만 서연은 확신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둘은 사귀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부모님께 말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세상에 숨길 수 있는 건 없었죠. 6개월이 지났어요. 서연과 민준의 관계는 깊어졌고, 서연은 이제 부모님께 말씀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들키고 말았어요.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서연의 방에 들어왔어요. 서연이 샤워하는 사이에 핸드폰을 봤죠. 민준과 나눈 메시지들, 사랑한다는 말들, 데이트 사진들. 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서연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어머니는 핸드폰을 들고 서 있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어머니가 차갑게 물었어요. 이게 뭐냐고, 누구랑 사귀는 거냐고.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어머니는 비웃었어요. 배달 알바생? 부모도 없는 남자? 너 정신 나갔냐고. 서연은 민준을 변호했어요. 좋은 사람이라고, 열심히 산다고, 진심이라고. 하지만 어머니는 듣지 않았어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그런 남자와 사귀냐고. 당장 헤어지라고 소리쳤죠. 아버지도 퇴근 후 집에 왔고 거실에서 가족 회의가
열렸어요.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더 단호했어요. 서연을 거실 소파에 앉히고 차갑게 말했죠. 네가 그런 남자와 사귄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우리가 널 얼마나 잘 키웠는데 배신하냐고. 서연은 울며 대답했어요. 배신이 아니라고, 사랑이라고. 하지만 아버지는 귀를 막았어요. 사랑? 유치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남자랑 결혼하면 평생 고생한다고. 서연은 고개를 들고 아버지를 똑바로 봤어요. 자기는 민준과 함께하고 싶다고, 결혼하고 싶다고. 그 순간 아버지가 탁자를 쾅 내리쳤어요. 당장 헤어지라고. 안 그러면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고. 선택하라고 했어요. 서연은 한참 동안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나갈게요. 거실이 얼어붙었어요. 어머니가 비명처럼 소리쳤어요. 정신 차리라고. 네가 뭘 하는 거냐고. 네가 뭘 하는지 아는 거냐고. 하지만 서연은 이미 결심했어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죠. 옷가지, 노트북, 몇 가지 소지품. 부모님은 서연을 막지 않았어요. 설마 진짜 나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서연은 정말로 집을 나섰어요. 한밤중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을 열었죠. 뒤에서 어머니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걸어갔어요. 돌아보지 않았죠. 그날 밤 서연은 민준에게 전화했어요. 집을 나왔다고. 이제 돌아갈 곳이 없다고. 민준은 놀라서 달려왔어요. 서연을 꽉 안아줬죠. 미안하다고.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라고. 자기가 선택한 거라고. 후회하지 않는다고. 그날부터 둘의 진짜 인생이 시작됐어요. 서연은 민준의 작은 월세방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방 하나,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 겨우 5평 남짓한 공간이었죠. 서연이 평생 살던 집과는 비교도 안 됐어요. 하지만 서연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행복했죠. 처음으로 자기 선택으로 사는 삶이었으니까요. 부모님은 연락을 끊었어요. 카드도 정지시켰고 용돈도 끊었죠. 서연은 이제 스스로 살아가야 했어요. 대학원을 그만두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손님 응대하는 것도 계산하는 것도 서툴렀죠.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민주는 여전히 배달 일을 했고, 둘은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힘들었지만 함께였기에 버틸 수 있었죠. 밤에 집에 돌아와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서로를 위로했어요. 힘들지? 괜찮아? 조금만 버티자. 우리 잘할 수 있어. 1년이 지났어요. 둘은 열심히 돈을 모았고 작은 분식집을 열기로 결심했어요. 가게 이름은 민서분식. 민준과 서연의 이름을 합친 거였죠. 보증금과 권리금을 내고 중고 주방기구를 사고 재료를 준비했어요. 오픈날 손님은 거의 없었어요.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겨우 세 팀이 왔죠. 서연은 속상했지만 민주는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시작은 다 이래. 우리 맛있게 만들면 사람들이 올 거야. 그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났어요. 둘은 레시피를 연구했어요. 떡볶이 맛을 개선하고 튀김을 바삭하게 만들고 양을 푸짐하게 줬죠. 그리고 조금씩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여기 떡볶이 진짜 맛있다고, 사장님들 친절하다고, 가성비가 좋다고. 손님이 늘기 시작했어요. 오픈한 지 1년 만에 가게는 안정 궤도에 올랐죠. 매출도 꾸준히 나오고, 단골 손님도 생기고, 리뷰도 좋았어요. 서연은 처음으로 느꼈어요. 내 힘으로 뭔가를 이뤘다는 성취감을요. 그리고 2년이 지나고 둘은 결혼하기로 했어요. 돈이 많지 않았기에 작은 카페를 빌려서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하객은 민준과 서연의 친구들 몇 명뿐이었죠. 부모님은 오지 않았어요. 초대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서연은 행복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민준의 손을 잡고 서약을 할 때 서연은 확신했어요. 이게 진짜 행복이라고. 그리고 그날 밤 민준이 서연에게 말했어요. 서연아, 나 이제 새로운 걸 시작해 보려고 해. 민주는 야간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쌓은 지식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기로 결심했죠. 바로 배달 앱 개발이었어요. 민주는 서연에게 자기 계획을 설명했어요. 기존 배달 앱들은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한다고. 특히 자기들 같은 작은 가게는 수수료 부담이 크다고. 그래서 수수료를 절반으로 낮춘 소상공인 친화적인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서연은 걱정됐어요. 이미 배달앱 시장은 큰 업체들이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민준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서연은 민준을 믿기로 했죠. 응원하기로 했고요. 민준은 낮에는 가게 일을 하고 밤에는 코딩을 했어요. 하루에 3~4시간밖에 못 자면서 1년 넘게 개발했죠. 서연도 옆에서 도왔어요. 디자인을 배우고 마케팅을 공부했어요. 그렇게 1년 반이 지나고 드디어 앱이 완성됐어요. 이름은 착한 배달. 수수료를 기존 앱의 절반으로 낮춘 소상공인을 위한 플랫폼이었죠. 처음엔 반응이 미미했어요. 다운로드 수도 적었고 가입한 가게도 몇 곳 없었죠.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직접 소상공인들을 찾아다니며 앱을 소개했어요. SNS에도 홍보했죠. 그리고 3개월 뒤 한 유명 유튜버가 착한 배달을 소개했어요. 소상공인을 돕는 선한 플랫폼이라고 꼭 응원해 달라고. 그날 이후 다운로드 수가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했어요. 가입하는 가게도 급증했고 사용자 리뷰도 쏟아졌죠. 수수료가 싸서 좋다고, 사장님들이 고마워한다고, 음식도 더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고. 6개월 만에 착한 배달은 업계 3위 안에 들었어요. 그리고 1년 뒤 대형 투자사가 민준을 찾아왔어요. 투자하고 싶다고, 회사를 키우고 싶다고. 민주는 신중하게 고민했어요. 서연과 상의도 했죠. 그리고 결정했어요. 투자를 받되 경영권은 지키기로. 50억 원의 투자금이 들어왔어요. 민주는 그 돈으로 회사를 설립했고 직원을 뽑았고 서비스를 확장했어요. 그리고 2년 뒤 착한 배달은 대한민국 1위 배달 앱이 됐어요. 누적 다운로드 1,000만 건, 가입 가게 10만 곳, 월 매출 수천억 원. 민주는 일약 스타트업 CEO가 됐고 언론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죠. 32살의 젊은 CEO, 소상공인을 살린 영웅, 신화를 쓴 창업가. 각종 기사가 쏟아졌고 방송에도 나갔어요. 그리고 민준의 회사는 상장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서연은 민준을 옆에서 지켜보며 뿌듯해했어요.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죠.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죠. 그리고 바로 그때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어느 날 저녁 민준의 회사로 한 통의 이메일이 왔어요. 발신자는 청담건설 회장 비서실. 서연의 아버지 회사였죠. 내용은 간단했어요.
회장님께서 민준 대표님과 식사 자리를 갖고 싶어 하신다고, 사업 협력 제안이 있다고. 민준은 이메일을 보고 씁쓸하게 웃었어요. 서연에게 보여주며 말했죠. 서연아, 네 아버지가 나한테 만나자고 하시네. 서연은 이메일을 읽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만나볼래? 아니면 거절할래? 민주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어요. 만나보자. 궁금하기도 하고. 며칠 뒤 서연의 아버지가 민준의 회사로 직접 찾아왔어요. 비서 두 명을 대동하고 고급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들어왔죠. 하지만 민준의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표정이 굳었어요. 민준이 앉아 있는 책상 뒤로 서연이 서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서연을 보고 당황했어요. 서연은 차갑게 인사했죠. 오랜만이에요, 아버지. 아버지는 말문이 막혔어요. 몇 초간 침묵이 흘렀죠.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앉으시죠, 회장님. 아버지는 어색하게 앉았어요. 그리고 본론을 꺼냈죠. 자기 회사가 요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고, 새로운 투자자를 찾고 있다고, 민준의 회사가 성공적이라는 걸 알고 있고, 혹시 투자나 협력이 가능할지 궁금하다고 했어요. 민주는 조용히 들었어요. 그리고 물었죠. 혹시 제가 누구 남편인지 아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알고 있네. 민주는 계속 말했어요. 몇 년 전에 회장님은 저를 쓰레기 취급하셨죠. 배달 알바생, 부모도 없는 놈, 딸이랑 어울릴 자격이 없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민주는 담담하게 이어갔죠. 그때 회장님이 서연이를 집에서 쫓아내셨어요. 연락도 끊으셨고요. 서연은 혼자 편의점 알바하면서 저랑 살았어요. 추운 월세방에서요. 서연도 옆에서 말했어요. 아버지, 그때 전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민준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하다. 하지만 민주는 단호하게 말했죠. 회장님, 저는 회장님의 사과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미 제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민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람의 가치는 집안이나 돈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가 중요하죠. 회장님은 그걸 모르셨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민주는 마지막으로 말했죠. 투자건은 거절하겠습니다. 저는 회장님과 일하고 싶지 않거든요. 아버지는 일어섰어요. 비틀거리면서요. 나가는 길에 서연을 한번 돌아봤어요. 서연은 그냥 지켜봤죠. 표정 변화 없이. 아버지는 그렇게 나갔어요. 사무실이 조용해졌고 민준이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오히려 후련해. 그리고 며칠 뒤, 이번엔 서연의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카페에서 만나자고 연락이 왔고, 서연은 혼자 나갔어요. 어머니는 초췌해 보였어요. 예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어머니는 서연을 보자마자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하다고, 엄마가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서연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엄마, 전 이미 엄마를 용서했어요. 그래서 제 인생을 살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다시 가족이 될 생각은 없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어요. 제발 다시 집에 와달라고. 네가 없으니 너무 외롭다고.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전 이제 제 가족이 있어요. 민준이랑 곧 아이도 가질 거고요. 엄마 가족이 아니라 제 가족이요.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죠. 건강하세요, 엄마. 그리고 돌아서서 나갔어요. 뒤돌아보지 않고요.